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건축법상 도로와 개발 행위 허가를 할 경우 도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자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며칠 전 경락 잔금 대출을 하러 금융기관에 다녀왔습니다. 필자는 가능하면 금융기관을 잘 가지 않는데 직접 와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연락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니 맹지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가 건축법상 도로와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고 경락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필자가 방송한 내용 중에 맹지 탈출과 관련된 방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듣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유치권 관련 책자도 최근 집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만화가가 사파를 완료하면 출판될 예정입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영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자가 집필한 만화로 배우는 맹지 탈출에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개발 행위 허가 시의 도로에 관하여는 이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책자 중 건축행정 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건축행정공무원, 건축사 등 건축 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건축법령 해설집입니다. 이 책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적 분할과 지목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분할을 할 필요도 없고 지목 변경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발 행위 허가 시 도로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을이 건축을 하기 위하여 가부 소유인 대지의 점선 부분을 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가부 대지 중 을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대지에서 도로로 바꿀 필요가 없고 또한 분할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부 지적을 보면 전혀 도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토지이용 계획하기론에는 추가 기재라고 해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아하,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건축 허가가 아닌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다면 가부 소유 중 점선 부분, 이 부분은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야 하고 분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개발행위 허가는 5,000평방미터 이상일 때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84회차 에서 방송한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2732호 1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보시다시피 맹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84회차 방송에서는 유치권을 분석하는 위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도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664-4번전은 지적도상 완전한 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 잔금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에서 맹지라고 하여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과연 맹지일까요? 물론 맹지라고 해도 이 경매 물건의 지목은 대지이므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용하여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매 물건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지의 이성 지도를 보면은 도로가 보이지 않지만은 현장에 가보면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필지인 664-4번지와 인접 필지인 664-3번지, 669-2번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자, 본 경매 물건인 664-4번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무에 따른 도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인접 필지인 669-2번지와 664-3번지의 토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모두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라고 나오는 세 필지에는 이렇게 노란색을 칠한 부분과 같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 필지는 도로 부분이 분할도 되어 있지 않고 지목도 변경되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도로는 분할과 지목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필지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성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큰 필지에는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물론 면적은 약 17,000평방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건축 허가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도로를 분할해야 하고 지목도 도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앞의 이성지도의 사진이 현재와 같이 개발 행위를 받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건축물들 사이의 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라면 지목이 분할되지도 않고 지목도 도로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필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로 분할되었고 지목도 도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보니까 지목이 도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그 면적이 17,000평방미터쯤 되다 보니 건축허가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므로 도로로 분할을 해야 하고 지목도 도로로 바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법상 도로와 개발행위 허가 시의 도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